명제와 조건입니다. 명제와 조건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부터 우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에요. 즉 한국어를 매우 잘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명제라는 말이 있네요. 명제는 무엇인가? 명제 뭘까? 쉽게 편해서 Native speaker, could you please read it? 그렇죠. 명제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센텐스 또는 식이어야 돼요. 이퀘이션이어야 돼요. 따라서 무조건 나와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연이는 예쁘다. 명제인가 아닌가? 참고짓을 떠나서 명제인가 아닌가? 명제야? 왜? 수연이 예쁘다고 참이야? 참이라고 생각해? 넌 참이라고 생각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모른다니까? 수연이가 예쁘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참이야. 왜? 이 정도의 보조개면은 안 예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예쁠 케이스가 있기는 있겠지. 하지만 예쁘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네가 생각했을 때는? 예린아? 예쁜가? 효연아 예뻐? 성민아 예뻐? 아니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수연이가 예쁘다라는 말 자체는 명제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수연이는 여자다. 다시 수연이는 남자다. 남자다라는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어씨. 잠깐만. 거짓이야. 화장실 어디로 가? 물어보면 안 되나? 예민할 수 있나? 미안해. 어쨌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참이든 거짓 상관없이 거짓은 거짓대로 차이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그게 안 된다. 명제가 아니야. 무조건 한 번에서 나와. 무조건 1번 문제 나와.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맛있다. 맛있어? 누군가는 맛있다는데 누군가는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국밥은 정답이다. 누군가는 국밥을 사랑하는 애들은 1년 360일 33끼를 국밥을 처먹는 애들도 있어. 그치? 하지만 그래요? 네? 항상 국밥만 처먹어요? 아니죠. 네. 누군가는 국밥이 명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에 따라서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게. 그런 것은 명제가 아니에요.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수학 안 하니까 재미없다. 그지? 예를 들어서 재미있어? 수연이는 이쁘다 이게 재밌었나봐. 2는 4의 약수이다. 참고시 필요 없어. 틀려도 맞아 상관없어. 근데 얘가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그지? 명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x 더하기 2는 5다.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x가 뭐가 나올 줄 알았어. 그렇지? 누군가는 x가 무조건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이 잘 안 가죠? 당신들 한 5년 전만 생각해봐. 이걸 썼으면 당신들 계산할 수 있었어요? 5년 전에 계산했어요? 아 진짜요? 5년 전에 여기 뭐 네모 더하기 2는 5 이런 거 안 했어요? x를 알았다고요 5년 전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됐어요? 3 빼기 5는 0보다 크다. 다들 알고 있지. 맞아 틀려. 틀리다고 알고 있지. 하지만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야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명제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이런 거를 보고 명제라고 한다더라. 알겠나요? 그 다음 명제 옆에 붙어있는 아저씨가 누구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은 뭘까요? 조건을 여기 하나 썼어요. 뭐 썼어요? 두 번째 거 썼어요. 미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참거짓이 그때그때 참거짓이 처음에 생기는 참거짓이 바뀌는 어쨌든 바뀌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그래도 당신들 눈에 조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가 보이죠?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 될 수 있지 않아요? 됐어요? 그런 걸 보고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아주 명확하게 분리 한번 해보자.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1은 5다. 얘는 조건이죠. 근데 n은요? 명제죠, 명제. 아시겠어요? 진짜 좀 어려워? 아니지? 그 다음에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쁘네. 읽어봐. 읽어봐. 뭐라고 썼어? 안 들려, 크게. 진리집합. 대충 뜻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진리집합 뭐야?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을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됐어요? 여기 밑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진리집합은 x가 뭐가 있어야겠어요? 6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 구하여라. x는 6이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늘 왜 선택하지? 뭔일 있니? 뭔 일 있니 아가씨? 그래요. 그래서 조건들을 표시할 때 P 이렇게 표시해요. P는 예를 들어서
x-1은 저기다 썼으니까 5라고 썼어. 됐니? 이런 p의 진리집합을 써봐라 라고 한다면 p의 진리집합 얘는 일반적으로 보통 소문자로 표현하고요. 얘는 집합은 전에도 말했지만 대문자로 표기하겠대요. 혹시나 구분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당신은 누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오겠대. 이해됐니?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뭐 하는 게 있냐? 부정하는 게 있어. 뭐 할 거라고? 부정할 거라고. 그리고 부정하는 건 물결 땅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뭐라고? not p라고 읽어. 아니면 p의 부정이라고 읽어.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쉬워. x-1은 5다를 부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에 무엇을 쓰는 거냐? 진리집합을 쓰래. 근데 여기다 표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되게 의문이야. 하지만 쓰라고 하면 쓸 수는 있어. 뭐라고 쓰면 되니까? x다 x는 누가 아닌 유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뭘로? 조건 제시법으로. 그런데 얘를 뭐라고 표기해? p라고는 표기는 안 할 거 아니야. 뭐라고 표기해야 돼? 조건을 부정했어. b의 영어 집합이라고 표시해. 이해됐어?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집합이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하나 쓰고 가자. 자, 우리가 이제 마주칠 표현들은 이런 게 있어요. P 또는 Q, P 그리고 Q. 우리 경우에서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자체를 본 적 있죠? 본 적이 없던가? 네. P와 Q 또는 이야. 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럼 쟤는 뭘까? 됐니? 재밌는 거는 얘네들을 부정할 거야. 그럼 앞에서 부정 어떻게 한다고 보여줬어. 집합으로 어떻게 했냐? 어? 뭐 했어? 야 집합. 여기는 이거 풀어볼래? 얘는 다시 얘를 이제 이거 이렇게 한글로 고쳐보자. 어떻게 써야 돼? not p 됐어? not q 얘도 not p 또는 not q. 잘 봐. 이제부터 p 그리고 q, p 또는 q 이렇게 써졌어. 이것도 보자. p 또는 q를 부정할 거래. not p, not q까지는 그대로 왔어. 또는이 뭐가 돼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이해됐니? p 그리고 q를 부정할 거야. not p, not q가 오고 그리고 자리에는 누가 와야 돼? 또는이 오시는 거야. 한국말로 해석이 다 돼야 돼. 오케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항상 부정해라 라고 문제 물어놓고 저거 못 바꾸는 애들이 있어서 또리 잘 물어봐요. 생각보다. 몇 가지 연습을 해보자. x는 이런 거 해보자. 부정해보래. 부정해봅시다. 부정. 뭐라고 해야 돼? x는 1이 아니고 y는 2가 아니고 가운데는 그리고로 바꾸시래. 내 말 이해되니? 두 번째 얘 부정해. 부정하세요.
이거 뭐예요? 나나 이거 뭐예요? 어? 안 들려. 또는 그렇지. 역시 운영료 중에 하나. 그러면 이거 또는이잖아. 5하고 뭘로 같이는 거야? 그리고로 가는 거야.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로 쓰고 없다. 조건 명제라는 게 있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단어 조건 명제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앞으로 나올 디자인이나 생겨보는 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놔뒀어. 둘 다 조건인 거야. 됐니?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써보세요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니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가 얘도 조건이죠. 얘도 조건이죠. 즉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P면 Q이다가 말이 되나? 말이 되냐? P이면 Q이다가 말이 돼? 지금 얘가 말이 됐어? 이 말이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이런 뜻이 담겨 있어.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관계는 당신과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아니지만 P이면 Q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거면 뭐가 되겠냐? 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우리 수연이가 기억하기 좋게 예시를 들어보자. 임수연은 중학교 학생이다. 즉 임수연은 구암중학교에 포함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면 구암중학교는 임수연이다. 약 1199명쯤 열받아서 폭동을 일으키겠죠. 즉 구암중학교는 임수연의 부분집합 되니까 안 되죠. 됐어요? 우울해요? 뭐가 우울해요? 임수연이 우울해요? 구암중학교가 우울해요? 임수연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참고식 판단하라고 하는 꼬라지들이 항상 이런 꼴이야.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공부했잖아. 그치? 집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게 명확하고 빨라. 알겠어?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조금 내 문제 풀면서 더 개념이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증명을 하는 놀이가 있대요. 증명을 하는 놀이가 뭘까? 증명을 하는 건 두 가지가 크게 있어. 첫 번째로는 옳은 것, 즉 참을 증명해. 사실 말이 좀 이상해. 맞는지 알고 있는데 왜 증명해야 돼? 라고 해. 근데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수학에는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다들 뭐 루트 2가 무리수입니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 왜 그것이 무리수인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 아주 제일 많이 물어볼 때가 언제냐면
이제 뭐 과거나 혹은 뭐 자사고 같은 거 이런 거 면접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애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언제 가서 물어보냐면 나중에 본인이 진짜 수학에 대한 이렇게 좀 뭔가 했대, 공부 좀 했대. 수학 공부했으니까 알겠네. 루트가 왜 무리수예요? 라고 물어봐. 뜬금없이. 왜 파이는 무리수라고 합니까? 물어봐. 애들이 뭐라 그래? 아니 막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분수로 쓸 수 없어요. 그거 말하는 순간 걔는 모르는 거잖아. 무리수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애초에. 그지? 그래서 이건 언제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단원에 나와요. 컨티뉴드 됐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틀린 거. 즉 거짓을 증명할 거야. 그냥 틀린 거가 맞다. 그러니까 얘가 왜 틀렸어요라고 증명을 해야 돼. 왜 틀렸는지 어떻게 증명하니? 예를 들어서 임수는 남자다. 가 틀렸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맞짱 뭐 임수연이 예쁘다. 가 틀렸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임수연한테 거울을 보여줄 거야? 스스로 알아서 해?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미움받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반대되는 예시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녀석은 무리수다, 아니면 이 녀석은 실수다. 반대되는 예시면 애가 허수인 걸 보여주던가, 애가 유리수인 걸 보여주던가 뭐 이런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관례를 찾는 건데 수업 시간에 하면서 몇 번 해본 적 있어.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0이라고 생각해봐. 말 되냐? 안 돼. 2라고 생각해. 말 되냐? 안 돼. 뭐 이런 게 한두 개씩 본 적은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한두 개씩 해볼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됐으니까 이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 방금 아까 설명했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이게 안 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도 거짓인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을 왜 해야 돼요? 증명을 하라고 지금 문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증명인데 집합의 이야기라서 진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게, 자, P이면 Q이다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이 반대되는 예시를 찾는 거는 어디에가 있어? 여기에 존재하겠지. 그치? 얘네들은 명확하게 반대되는 예시. P의 진리집합들 중에서도 어떤 거야? P 빼기 Q가 정확하게 이 반례들을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겠지. 됐어? 애들은 Q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 찾아라? 2차 집합 찾아라 라는 뜻이야. 아시겠어?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 이거 한번 봐볼까? 한 번쯤 본 적이 있고 이제 알 것 같아. 자, 이거 집합으로 표시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P가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같이 있어. 이 말은 이런 뜻이네.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부분집합이네. 이거 하고 싶은 게 뭘까? P와 Q는 같다라는 거를 하는 거겠지. 다 우리 집합에서 배운 표현들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자.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아이씨. 이건 뭘까?
집합으로 써볼까? 이 말이겠지? 이해됐어? 아이고 부정 같은 거 할 때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모든 실수와 모든 수, 모든 자연수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런 녀석을 부정해야 돼. 모든 수라는 거는 모든 애들이 다 되는 거야. 그걸 부정한다는 수학적인 이야기로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녀석들 특정한 몇 명만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든 사람은 여학생이라면 부정하는 거는 하나의 특정한 남자애가 하나 있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치? 있지? 물론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도 하나 있긴 있어. 하지만 늘 부정하는 거는 특정한 몇 개가 된대.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써줄 때 이렇게 쓴대. 어떤 것들 뭐뭐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똑같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떤 수, 어떤 자연수, 뭐 어떤 유리수 어쩌고 나와. 그럼 마찬가지로 당신도 뭐해? 부정을 할 거니까 이 녀석이 여집합을 쓴다는 개념은 뭐겠어? 모든 수 아니 모든 뭐 집합에서 뭐 이런 이야기. 알겠어? 말이 조금 당연히 한국말로 너무 어려워 이게. 근데 수학적으로 쓰기는 모든 수는 모든 애들이 다 때려박아서 다 되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어떤이라는 건 특정한 몇 명, 몇 개만 되겠다라는 거야. 한 개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부정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쓰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P2면 Q이다야. 문제 잘 봐.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거꾸로 Q이면 P이다라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하고 싶은 그래 나와서 공부했다는 말 안 할게 대신. 그러니까 네가 체력 관리를 못하는 거 같아서 걱정해서 그래. 자, 이거 찾아달라는 거지. 맞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분의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분의식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 됐나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P예요. N은요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초록색이 누구예요? Q예요. 명확하게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 속해 있는 거? 부분집합인 거? 그러니 N은 P이면 Q이다가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다라고 표현을 해달라는 거야. 증명을 하는 건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X, Y가 곱해서 0이래. 근데 여기서 곱해서 0이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내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이게 여기 가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럼 9 더하기 0은 0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P이면 Q이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내 말이 됐니? 지금 내가 뭘 찾았어?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 하나를 찾은 거야. 3이라는 숫자가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하면 1 같은 거 하셔도 돼요. 1은 아시죠? 알아요? 잘하네. 세 번째. 사람마다 바보한 게 참 쉽죠. 네. 세 번째는 절대값 나와 있네요. 절대값도 마찬가지. 대충 우리가 숫자 같은 거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봤어. 그러면 여기 앞에 거 p만 계산했을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뭐가 안 돼. 내가 원치 않아도 바보가 잘 만들어져요. 방금 저기 한숨 쉬는 거 들었어요? 네, 기억하고. 그 나연정. 저기도 했는데요? 아. 뭐 나쁜 짓만 하면 나연정이야 왜? 나연정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고집불통이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곱했어. xy 곱하면 얼마니? 얼마? 6이지 6. 6이 0보다 작은가? q는 말이 안 되네? 그치? 뭐야 이것도? 내가 지금 뭘 찾았다고? 빨리 찾았다고. 따라서 얘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알겠어? 내가 지금 2, 3 숫자 넣듯이 너희도 그냥 필기할 때 1, 0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해봐. 하나씩 해봐야지 뭐 들어. 알겠어? 네 번째. 이번에는 당신들은 아까 이런 걸 같이 표현했는데 진리집합으로 표시가 가능하겠네. 그러지 않나요? 그럼 얘는요. 진리집합으로 쓰시면요. 이렇게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됐나요? 그러니 이때 q의 진리집합들은요. 0 이렇게 있겠네. 선생님 나는 이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맞는 거네? 그래서 얘는 참. 가자. 22-2번. 자, 일단 집합 표시 한번 해볼래? 얘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얘는 그지? 뭐 말인지 알겠냐? 두 번째 저 부등식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부등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가 될 때까지 이 녀석이 q를 나타내고 있네. 그치? 그 다음에 1에서 4 얘네 둘이가 p와 q를 나타내고 있네. 됐나요? 그럼 진리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쓰시면 되겠네. 1번 p와 q의 합집합 쓸 거야. 합집합이면 어떻게 써야 돼? 다 포함해야 되지. 다 포함해야 되지. x 바 x는 2보다 작은 거랑 4보다 큰 거랑. 되니? 2번은 뭐 써야 돼? 교집합 쓰래. 교집합이면 둘이 겹치는 데만 쓰라. 겹치는 데 어딘지 보이지? 됐나요? 3번 q의 여집합은 어떻게 써야 돼요? 헷갈리니까 q의 여집합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q의 여집합이면 이거 구멍 빠져서 이렇게겠네. q의 여집합이면 얘도 구멍 빠져서 이렇게겠네. 이해됐나? 그런 녀석들의 둘의 뭐야?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면 다 써야 되는 거잖아. 누구랑? p랑 파란색이랑 합집합이야. 저쪽은 어떻게 써야 돼? 누구야? x가 누구보다? 1보다 작은 거. 이쪽은 어떻게 써야 돼? 2보다 크고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 보이시나? 오케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 있는 거 해석 먼저 하세요. 자, 둘이 합집합이 너 뭐야? p지. 누가 더 큰 거야? 키가 더 큰 거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R이랑 Q랑은 맞나 안 맞나? 그러면 R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아니면 여기 더 작아졌지 Q랑은 절대 안 만나게 생겼다 이거. 됐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됐어요? 하나씩 보세요. 얘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죠. 얘는 R이 누구의? Q의 여집합이야. P2고 Q는 무슨 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 됐니? 이 녀석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간대. P 교집합 Q의 됐어? P, Q 합집합
R에 들어가냐? 1번 써봐 볼래? Q 옆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네. R은 Q가 아닌 것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죠. 3번 교집합은 누군데? 교집합은 Q겠지. Q가 R에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보이시죠? 4번은요? P랑 R이랑 뭐 했어? 교집합 부분이 있어. 조금만 되겠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쨌든 Q가 아닌 것을 들어갑니까? 다? 아니 들어가죠. 5번 P와 Q의 합집합 이 R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무슨 말했어? 벤 다이어그램이 얼마나 편한지 계속 말해줬어. 얘 좀 미안하지만 나도 뭐 좋아하진 않는데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예전에 뭐 명제들을 뭐 하래? 부정하래. 부정하고 나서 참 거짓을 말하래. 첫 번째 부정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하는 그 논리에 대한 규칙이 있어.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 체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계를 부정하면 안 돼. 체계 자체는 유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 모든 복소수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복소수가 아닌 수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또래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두 번째 대소관계를 부정할 때 있잖아. 대소관계 부정할 때는 아까도 봤겠지만 반드시 등호를 넣고 빼고에 대한 주의를 꼭 하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 바뀌겠지. 알겠니? 그 바뀌는 거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돼. 당연히 바뀌는 거 알고 있겠지? 세 번째 이게 조금 짜증나. 모든 또는 이 동의어랑 쓰이는 게 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이 있어. 얘네들을 부정할 거야. 그럼 모든 나 아까 알려줬어. 뭘로 부정할 거래? 어떤이래. 어떤. 또 다른 게 있어. 이미는 어떤 무엇이 뭐뭐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이걸 부정한다는 수학적인 약속이래. 좀 짜증나지? 그럼 이제 이런 게 보이겠지. 됐어? 자, 부정하는 논리를 해봅시다. 부정, 쟤는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어떤 나와야 되죠? 어떤.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부정하지는 말라 그랬다. 그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과 x는 부등식이네. 수업 끝내라고 아주 그냥. 그치? 민채야 좀만 참아. 내가 성립하니까 이 같은 거 넣어보시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 됐어? 두 번째 얘는 이제 이미는 어떻게 바꾸면 돼? 어떤 애랑 바꾸시면 돼요. 왜요? 왜요? 모든과 이미는 동의어예요. 아니 뭐뭐가 존재한다고 니네들 말해놓기 어려운 그 상관없어. 그대로 있는 구조 그대로 해. 대서 x는 이거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오라고. 됐니? 됐어? 하나하나 주의가 쉬워지고. 자, 뭐 말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실수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 0이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맞아. 되셨어요? 세 번째, 저기는 어떤이네요? 그럼 뭐로 바꿔야 이제? 모든 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래. 맞아요, 틀려요? x제곱 플러스 3이 0인가? 맞아요, 틀려요? 0이 아니다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실수잖아. 어떤 수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 x에다가 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뭐 다 말되잖아. 말돼. 왜?
실수니까 x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을 거니까. 됐니? 마지막 얘는요 모든이라고 바꾸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쳐 바꿀 건가? 여기는 됐어요? 참고식만 봅시다. 참고식 맞아요 틀려요? 숫자 하나만 x 뭐 3 집어넣어보자. 3 빼기 2는 음수네. 근데 9 빼기 2는 양수네. 즉 여기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는 틀린 애. 둘 다 맞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이야기, 여기는 맞는 이야기.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3 빼기 2는 틀린 거 아니에요? 얘도 틀렸구나. 숫자 아무튼 뭘 집어넣든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다 말리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실수 잘못할 때는 되는 거 그렇죠. 그건 다